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벌써 31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닥이고요. 지금은 보람 작가의 집에 와 있습니다. 지금 도리는 물을 먹고 있고, 아니다, 사료를 먹고 있고, 아니야, 물이야. 물이야? 물을 먹고 있고, 우리 보람은 김치찌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 약간 좀 간 거 같은데? 그니까. 근데 내가 너무 아침, 열심히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오전 중에 이런 목소리야. 어제 오늘 계속. 그래서 오후나 저녁 때쯤 되면 괜찮아. 약간 코맹맹이. 코맹맹이 소리가 나. 감기 걸린 사람처럼.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 많더라. 왜 그러지? 나도 그랬었는데. 목이 갑자기 따갑고. 목이 아프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 근데 코맹맹이 소리가, 그래, 밤에만, 나 아침에만 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지난번에 녹음할 때도 약간 이런 소리여서 이상하다, 내 목소리가 왜 이러지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월요일 날 또 온천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제는 혹시 온천에 가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무슨 호흡기나 이런 데가 이렇게 손바닥 쭈글쭈글해지듯이 온천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펴지고 마르기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화요일 오전까지 영향을 미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이러네? 오늘도 이러면 뭔가 다른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혈관이 확장돼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이런 목소리로 이제 변한 건가? 변성기? 변성기? 아니? 아니면 뭐랄까, 노화? 아니, 그 노안이 오는 것도 사실은 이 눈에서 어떤 물체를 보고 뭐냐, 그 정확한 원리나 내용은 모르지만 이렇게 딱 그 클로즈업과 이 수축과 이완을 딱 하면서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 눈의 내부에서. 근데 그것이 제대로 수축되거나 이완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헐거워져서 생기는 증상이래, 노화로 인해서. 그러면 뭔가 목소리의 기관에도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러면 코잖아요, 코. 뭐 코에 이런 네가 그때 그린 비강 이런데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 고기동에? 약간 뭐 온천 너무 열심히 한 거 아니야, 그럼? 아니, 근데 온천을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러네? 근데 이상한 게 이런 거야.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잖아. 진짜 그거는 약간의 노화와 나이 들면 영향이 있겠지. 옛날에는 온천 갔다 와도 쌩쌩하고 좋고. 지금 노화의 과정이 담기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 또 신기한 게 지금 목에 여기 이 접히는 부분이 너무 가려워. 알러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울을 봤다? 그랬더니 여기 줄이 이렇게 가 있는 거야.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너무 선명하게. 그래서 내가 작년 여름에는 안 그랬거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목이 두꺼운 사람이 살이 접혀서 약간 거기에 그 아가들 살 접히는 부분에 로션 발라주고 분 발라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인가라고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 사이에 그렇게 갑자기 목이 두꺼워졌다는 것이냐, 그런 이상한 의문이 들잖아요. 온천 때문인가? 아니, 근데 온천 알러지, 유황 알러지. 그치,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 신체는 변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온천 지금 2주째 연속 갔어. 첫 번째, 그러니까 한 2, 3주 전에 갔다 와서 그 몇 주 못 가다가 지지난주에 가고 지난주에 갔어. 지지난주에 갔다 왔을 때는 온천 끝나고 나왔는데 얼굴만 너무 불타오르듯이 시뻘건 거야. 그래서 이거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그랬는데 내가 온천에 들어가기 전부터 얼굴이 좀 따가웠어. 왜냐하면 내 피부가 엄청 예민해가지고 로션이나 선크림 같은 것도 내가 바를 수 있는 것만 바르는데 그날 좀 급해가지고 그냥 선크림을 있는 걸 발랐거든? 그래서 그걸 닦아내고 나서도 계속 따갑고 뭐 그렇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 상태로 온천에 가니까 뭔가 약한 피부에 어떤 영향이 주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걱정을 했어. 그리고 나서 근데 좀 지나니까 괜찮아졌길래 그러려니 하고, 어저께 갔을 때는 내가 나왔을 때 얼굴이 새빨갛길래 놀라진 않아. 처럼처럼 빨갛지도 않았고, 나만 빨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얼굴이 빨간 거야. 그래서 온천이란 이렇게 얼굴까지 몸에 넣는 게 아니니까 얼굴이 그렇게 빨개질 수도 있는 거구나 하고서는 그냥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뒤로 계속 목이 가렵고 목 줄 한 줄만 이렇게 쭉
거기가 좀 유난할 정도로 거울을 보면 여기 이렇게 줄이 이렇게 가 있는 느낌이야. 그렇지 않아? 어. 그치? 응. 근데 원래 그랬나? 그러니까 원래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고. 인사 사진 찍어볼까? 근데 진짜 온천 갔다 와서 수질 검사 거기 뭐 아니 물이 나쁘진 않겠지.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요소가 나랑 안 맞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 그래서 너무 가려워서 바세린 일단 이렇게 바르고 왔어. 그래 다음 주엔 온천 가지 말아야 되나? 아니면 알러지약 한번 먹어보고 그걸로 가라앉으면 백타 아니야? 아 근데 그래 나도 알러지 반응이 오는 게 있거든요. 막 근데 이런 건 또 처음이네. 나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 손잡이 녹슨 부분 녹슬지 않았지만 하여튼 쇠가 드러난 부분 잡아도 막 여기 다 일어나고 그랬어. 어? 근데 온천 안에 그런 철 성분 있지 않아요? 있겠지. 그럼 그랑 연관이 있나? 아 소름. 그리고 막 계절 바뀔 때 꽃가루 알러지 있는 어떤 특정한 날에 막 온몸에 막 두드러기 나듯이 그런 적도 있고 여행 다니다가도 그런 적 있어. 옛날에 한번 멕시코에서도 한번 그랬고 발리에서도 한번 그랬고 그래 너무 덥고 너무 힘드니까 진짜로 옷을 다 벗고 걔네는 여름 더운 나라니까 타일이잖아. 방바닥이 타일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몸을 식히고 막 그런 적도 있었고 발리 갔을 때는 거기 내가 좀 오래 살았으니까 두 달 살았으니까 그때는 동네에도 친한 친구도 있고 막 이래서 아플 때 병원 갔잖아. 근데 시골 마을이라서 병원이 너무 가정집 그냥 아저씨 같은 거 가가지고 알러지 반응인 것 같다. 약 달라 항히스타민제 달라 그랬더니 주시더라. 검사를 좀 딥하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알러지 검사 실비도 된다고. 오 그럴까? 어쨌든 나는 실비보험이 없기도 하지만 필요하면은 하는데 또 이렇게 건강 염려를 하는 마음에 비해서 그렇게 검사를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확 들진 않는다? 그래? 그 괜찮아지지 않을까 며칠 지나면 막 이런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알러지는 잘못하면 만성되잖아요. 처음에 잡으면 만성이 안 되고 그쵸? 뭐 약을 좀 먹거나? 응. 그럼 일단 아, 지금 근데 난 병원에 그러니까. 가야 돼? 아니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갈 만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상태가 정확히 그치 막 못 견딜 정도는 아니니까. 아 근데 나는 항상 못 견딜 것도 견디는 습성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이제 유황도 한번 견뎌봐야 되는 건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래 뭐 옛날에는 그런 온천은 괜찮았지만 나이 들어서 안 괜찮을 수도 있지. 그런 거는 뭐 문제가 아닌데 그래 목이 이렇게 가려운 거는 누구한테 목을 먹어야지. 자꾸 만지지 마. 알았어요. 자극하지 마. 알았어요. 알러지약 있나 볼게. 잠깐만. 알러지 약을 먹으면 좋을까? 일단 지금은 영광굴비, 안동 강고등어, 나는 그렇게 엄청 자주 아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픔이 있는 사람으로서 집에 약도 안 갖다 놨네. 없다. 알러지가 나도. 목소리가 이런 것도 알러지일 수도 있지. 그치 어쨌든 뭔가 영향이 있으니까. 염증 때문에 혈관이 붓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부르니까 맹맹이 소리가 나죠. 그런 거 어디다가 물어봐야 되지? 어느 병원에 물어봐야 되지? 일단은 이비인후과 가야죠. 그 목소리가 계속 이상하다. 네. 이거 너가 좋아하는 이비인후과 있잖아. 할아버지 이비인후과. 근데 나도 고기동염 때문에 갔는데 네. 코를 팍 풀어가지고 귀까지 삐 소리가 나서 귀 검사도 하고 다 했거든요. 네. 알러지 검사도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크게 막 되게 디테일하게 잡아주지는 못했어. 그냥 거기 그 좋은 할아버지도 그냥 고기동염이다. 그냥 당신의 몸이 지금 피곤하니까. 거기에 염증이 생긴 상태다. 그 정도만이고 명의는 아닌 것 같아. 명의는 아닌 것 명의는 같아. 아닌 것 같고 그냥 정말 가정한사. 나를 이렇게 자극하지 않는 의사. 병원 가면 그쵸, 약간 중요하지, 이런 거 중요하지. 있잖아. 나를 자극하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었어. 그러게.
그러면 아 그래 이거를 좀 더 지켜보고 너무 가려우면 알러지 약을 사서 먹고 그래. 온천 어떻게? 온천은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이 가는 날이니까 갈 거야? 안 가. 이제 그때까지도 상태가 안 좋고 그러면 안 가야지. 저가 그렇게 무식하게 생각 없이 여름 감기 아니야 알고 지난 보니? 여름 감기? 몸이 아프진 않은데? 그래. 근데 하지만 좀 지켜봐야겠어. 아 그때 그런데 내 목소리가 이렇게 변해버렸다면 나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 목소리 어때? 괜찮아? 느끼해. 아 어떡해. 원래 전에 목소리는 그래도 명랑한 목소리에서 약간 좋은 목소리인데. 느끼하게 보내버린. 모르지 또. 그렇죠. 알 수 없죠. 중후한 목소리가 될 수도 있지. 나이 그 세월 연륜에 맞는. 진짜 아니면 나이에 맞게 변할 수도 있죠. 근데 목소리도 변하잖아. 근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내가 알아챌 만큼 이렇게 변하냐고. 자고 일어났더니 목소리가 변했어요. 이거랑 똑같은 건데. 그래. 그 온천 가서 나 그 혼났잖아. 옆에 있던 왜요? 분한테. 왜요? 수영했다고. 수영 안 온천 돼? 탕에서. 수영 안 돼? 수영하면 안 되기는 하지. 근데 내가 봐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가 되게 조그만 온천이라서 사람이 적어. 그리고 내가 저녁에 갔기 때문에 더 사람이 적었어. 그래서 탕 안에 나와 어떤 분과, 그러니까 탕 안에 2명이 있었어. 나랑 그런 분이랑. 그런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랑.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어. 그 새로운 인물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다가 너무 온천탕이 한산하길래 사람이 막 바글바글한데 내가 이렇게 막 수영을 하진 않지 당연히. 그리고 사람이 바글바글 할 때도 그러니까 한산하길래, 그리고 내가 수영도 아니야. 그냥 몸을 이렇게 하다가 해요? 잠깐 해요? 잠수. 그러니까 몸을 다 물속에 넣고 싶은 거야. 그냥 여기까지만 있는 게 좀 몸을 더 이완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안 돼. 옆에 봤더니 사람이 한 명밖에 없길래 그냥 코랑 귀를 막고 이렇게 배영하듯이 누워가지고 잠깐 정말 30초 정도 이렇게 떠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앉았다? 그랬더니 그 새로 등장하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처음 왔어요? 이런 거야. 그래서 처음 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나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굳이 대답할 이런 이유가 있나?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중탕에서 수영하면 안 되죠. 누가 수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제가요. 제가 그랬네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서 아니 사람이 별로 없길래 잠깐 몸을 담궜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없어도 그러면 안 되죠. 설사 혼자 있어도 그러면 안 되죠. 왜 지금데?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쭈그러 앉아가지고 이러고 계속 있었어. 근데 나 외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좀 찾아보게. 그러니까 좀 찾아봐봐.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욕탕에 사람이 막 있어. 근데 수영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잖아. 당연히 이렇게 어프 이렇게 수영을 하면. 그러니까 애들이 막 물장구 치고 놀려고 하면 어른들이 야 그러지 말아라. 목욕탕은 수영하는데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나거든. 내가 어렸을 때. 그래? 그러면 수영을 하면 안 돼. 그거는 옆에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치만 나의 경우에는 옆에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잖아. 이미 내가 엄청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잠깐만 내 몸을 담궜던 건데. 그래서 나는 목욕탕에서는 앉아가지고 몸을 최소화하게 조그맣게 만드는 게 약간 목욕탕의 윤리인데 내가 몸을 쫙 펴가지고 1인분 이상을 차지해서 그런 건가? 그랬다고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어깨를 그 난간 같은 데 걸치고 몸을 쭉 펴가지고 되게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공간 때문은 아니야. 그래서 또 하나의 가능성은 혹시 머리까지 물에 담그는 걸 불결하다고 생각하나?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그분이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도 그분이 이렇게 막 이렇게 저녁이니까 아침보다는 물이 좀 더럽다고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서 위에 있는 물을 막 밖으로 퍼내시더라고 그분이. 그러니까 약간 청결에 예민한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인가 봐. 청결에 예민한데 대중탕 들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완전 주눅이 딱 들잖아. 나는 그 옛날 우리 수영장에서 싸운 사람처럼 왜요? 왜 하면 안 되는데요? 막 물어볼 수는 또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었다? 납득이 안 됐는데도?
나는 납득이 안 된 건 아니고 납득이 70%쯤 됐지. 근데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수영하면 안 된다는 말을 내가 어렸을 때 들은 것 같기는 해. 근데 왜 하면 안 되는가? 저 사람의 논리대로 혼자 있을 때도 하면 안 되면 그거는 타인에 대한 피해가 아닌데 머리까지 물을 담그지 말라는 말에 불과한데? 아니 근데 그래도 들어가기 전에 머리도 다 감잖아. 그래서 머리도 감고 샤워도 비누칠해서 다 씻으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아니야? 그치, 내가 뭐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의 문장을 보면은 어. 그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수영을 해요? 누가 수영을 해요? 라고만 있지 이러이러 저러해서 수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상식, 사회가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서는 굳이 이유를 대지 않아도 다 그래야 하는 거가 있잖아. 뭐 버스에서 신발 벗고 발을 올리면 안 된다라던가. 근데 그거는 발 내려라 이러지. 네가 발을 올리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내려라라고 하지 않지. 근데 그거는 내가 납득을 하지. 신발을 벗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면 안 되지. 그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나는 계속 목욕탕에서 수영을 하는 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위생상에 문제가 있는 행동인가?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야. 너무 궁금하다. 뭐 안 나오는데? 근데 목욕탕에서 수영하지 마세요가 있어. 왜 하면 안 되는 걸까? 그럼 그분의 말대로 정말 탕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어도 하면 안 되는 건가? 수영장에서 때리지 마세요. 그치, 수영장에서. 그리고 목욕탕에서 빨래하지 마세요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약간 주눅든 상태로 이렇게 앉아있었어. 그리고 그분은 냉탕과 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진 않았고, 이제 내가 그 탕에 혼자가 되는 순간이 있잖아. 그럴 때도 계속 이렇게 저분이 나를 왠지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 거야. 너 혼자라고 수영했지? 이러면서 나를 쫓아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속 있었는데, 근데 약간. 근데 뭘 이렇게 약간 혼내듯이 말하는 것보다 그냥 이유를 좀 얘기해주면 더 좋을 텐데. 그래, 내가 물어봤을 수는 있겠다. 내가 싸우자는 게 아니고 너무 궁금해서 그런 거고 안 할 건데 왜 하면 안 되는 거냐. 근데 그렇게 물어봤으면 엄청 화내면서 그러니까 싸우자는 얘기로 나왔을 것 같아. 그 사람 있잖아, 그냥 뭐지? 이 상태에서 약간 평정의 상태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저 사람 좀 마음에 안 드네? 이 상태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누가 여기서 수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약간 이유를 설명하는 것보다 자기의 약간의 짜증을 표출하면서 뭐라고 했던 것 같아. 정말 뭐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의 말이 옳다고 어쩌고 할 그게 없는데? 당신이 지금 어떤 논리로 나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기분이 나빠서 나한테 짜증을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뭔가 그냥 이 건 말고 오기 전에 뭐 나쁜 일을 겪었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긴 하는데 그 목욕탕에서 수영을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거잖아. 기본적으로 처음 왔어요? 이거잖아. 나 여러 번 왔고 너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 알려줄게.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야 돼. 이거잖아요. 처음 오든지 말든지 그니까 알려주던지. 그니까 이유를 지금 내가 너 얘기하든지. 처음 온 거 같으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야? 이 목욕탕의 질서야? 이런 얘기인가? 우리 목욕탕에서 수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누가 온천을 수영하는 거야? 수영하는 사람 분명히 있겠지. 그 자기가 못 봤겠지. 자기가 그냥 자기 경험을 깨달은 거 아니겠지? 아니 근데 나의 수영하지 말라고 적혀있나? 안 적혀 있죠.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는 안 적혀 있을 수 있잖아요. 오줌 싸지 마시오 이런 것도 안 적혀 있잖아. 아니 그 적혀 있는 거는 안 되는 거를 여러 사람이 할 때 적혀 있는 거지. 수영하는 사람이 없었나 그럼 그동안? 애들 오면은 100%가 할 것 같은데 애들한테 다.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 대중 목욕탕에서 수영하지 마세요를 봤어. 어른이라서 또 그런. 우리 동네에 있는 목욕탕에서. 그래서 나는 수영하면 안 되는 거구나가 기본적으로 나의 어떤 윤리와 도덕에 있는 거야. 그런데 나도 안 되는 걸 아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되지 않을까 하고 한 거였지. 그리고 사실 그게 무슨 수영이야. 내가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나는 냉탕에서 수영하는데 아무도 없으면. 그니까. 누가 뭐라고 해? 뭐라고 할 게 있나? 약간 그것도 약간 수영장에 오래된 회원분들의 텃세 비슷한 건가 그러면? 약간 그 말이 시작이 그렇잖아. 처음 왔어요? 이게. 왜요?
수영하면 왜요? 아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왜요? 이렇게 약간 나도 왜요? 누구세요? 내가 그게 왜 궁금하신데요?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떤 태세를 갖췄어야 했나? 근데 나는 또 반사적으로 습관적 죄송합니다가 되니까 예. 더 크게 싸웠을 수도 있지. 예, 굳이 싸울 필요는 없는데 나는 그냥 그거랑 별개로 궁금한 거야. 수영장에서 목욕탕에서 왜 수영을 하면 안 되는가? 그렇다면 그 원인에 맞게 그 원인을 제거한 채로 수영을 하면 되잖아. 아니면 수영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납득하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목욕탕에서 수영하지 말라고 할 때도 그냥 아무도 없는 냉탕에 가서 그냥 잠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아무도 없는 온탕이니까 내가 잠깐 그때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었지. 2명 있었지. 그럼 내가 잘못한 건가? 곤란하다. 아니 저쪽 끝과 저쪽 끝에 있으니까 내가 잠깐 내 자리에서 수영도 아니고 끝까지 푹 한번 몸을 담그고 싶어가지고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게 그렇게 나빠? 제가 그렇게 나쁜가요? 근데 푹 담그는 게 안 되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왜 안 되지? 반신욕만 하러 가나요? 뭔가 물어봐 지금 전화해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 거기 어디는 온천이에요? 내가 갔던 곳은 경하 온천 호텔이긴 했어요. 경하 호텔 온천에 물어보려고요? 아니 찾아보게. 당연히 안 나올 것 같은데 100%?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사이트에 이용 아니 대중탕에서 수영하지 마세요 이거를 내가 본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것이 나온 이유는 뭐 하긴 근데 그것이 나온 이유가 정확한 근거가 없을 수도 있지. 그냥 꼭 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그런 이유만으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성분도 이렇게 좋은데 몸 좀 푹 담그면 안 돼? 그러면 객실 잡고 내 방 욕조에서 하라는 건가? 아니 근데 내 방 욕조에서 하면 몸이 푹 안 담궈진단 말이야.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생각했어. 혼자서 내가 목욕탕에 1시간 정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탕 안에만 1시간 있었던 건 아니고 뭐 화분 몸 5분 정도 담궜다가 밖에 나왔다가 좀 누워있다가 거기 비치 의자처럼 플라스틱 의자가 탕 안에 2개가 있다? 되게 재밌는 데여서 거기 좀 앉아있다가 다시 한 5분 10분 들어갔다가 다시 앉아있다가 이런 식으로 그 목욕탕 안에서 1시간을 보냈어. 그러면서 계속 생각했지. 수영을 왜 하면 안 되는 걸까?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 그리고 약간 그런 마음이 되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신 저 분의 개인적인 캐릭터에서 또 원인을 찾고 싶어 하잖아. 왠지 얼굴이 표독스러우신 것 같다. 저 분은 좀 그런 캐릭터인 것 같다. 사람들한테 약간 꾸중하고 딴지 걸고 그런 사람인 것 같다. 얼굴에 그런 인상이 생긴다. 아니 이렇게 사람의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는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가면 얼굴에 드러나기도 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어제 짜증냈잖아 솔직히.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 좋게 얘기하면 되지. 수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가 문제네. 내가 그거를 못 받아들인 거네. 내가 그거를 이해를 넘어간 거네. 그 사람이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좋게 얘기하지도 않았고 수영 왜 하면 안 되는지 이제 나 알려주지도 않았고. 알려달라고. 최소한 좋게 얘기했었어야지. 수영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빴지 계속. 기분이 나빴는데 기분 나쁜 거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계속 왜 수영하면 안 되지? 뭐 한 명 나 혼자 있을 때 해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기분이 나빴다는 사실을 자꾸 의식적으로 잊어버리고 있었네. 아니 그 사람도 예전에 한 번 혼났나? 나도 그 생각도 했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제 다른 사람도 제안하는 거지. 그래서 저 사람도 언젠가 자기가 수영을 해가지고 누군가한테 저렇게 호되게 혼이 나서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저렇게 혼을 내나 보다 막 이런 생각도 했다. 정말 생각을 많이 했다. 나는 생각이 많으니까요. 아니, 나도 궁금하네. 근데 그러니까 수영장에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수영하면 안 되는 이유를 조사해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트위터에 물어봐야겠다. 풍량도 일것 같아요. 트위터에 물어보면 알려줄 수도 있어. 그 사람들? 그 사람들. 근데 트위터 사람들 다 정상이 아니니까.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고 재밌었고 좋았다. 온천 제가
지금 월요일에 온천 제작 계획 발표를 하겠어요. 여기서 강아지랑 나 앞에서 아니 그 월요일에 온천을 가요. 네. 그리고 월간 유성 온천을 내가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달력을 살펴봤더니 그리고 내가 지금 동그라미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네. 월간 유성 온천에. 네. 그래서 달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월요일 중에 동그라미가 들어간 날을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예를 들면 6월 19일 9의 동그라미, 네. 26일 6의 동그라미, 네. 그리고 뭐 7월 10일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다 찾아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내진 2번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그날 발표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 월간 유성 원천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에 이렇게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놓고 동그라미가 들어간 날짜에 한다 이거를 쓰면은 너무 안 멋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알아채는 방식 혹은 이거를 아름답게 흘리는 방식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런 일이 있고요. 내용으로 흘린다? 내용 안에서? 아니 내용으로 흘릴 수 없지. 표지를 좀 머리 쓰고 이미지로 흘려야지. 시각적으로. 그런 거를 하나 생각하고 있고. 거의 네모의 꿈. 네모의 꿈이네. 동그라미 집착인간. 그런 거를 할 거고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뭐든 재밌죠. 그걸 할 거고요. 제가 실링팬을 단 얘기도 좀 제가 네네네. 해드려야죠. 실링팬 후기를 제가 얘기하지 않았죠. 했는데? 그냥 달았다고만 했죠. 아, 그걸 한 게 그랬나? 아니죠. 상세하게 어떻게 역경과 고난을 딛고 제가 그걸 달았으면 그 이후에 어떤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 실링팬을 달았다 이거는 후기가 아니죠. 그냥 속보 같은 거죠. 뉴스 속보. 한 줄로 하는 전보. 지금 내가 이거 성공했다. 상세한 얘기를 해요. 상세한 얘기. 해보세요. 근데 뭐 이미 또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아주 생생한 감동은 없지만 잘 달았고요. 내가 혼자 하면서 이게 혼자 하니까 역시 무거운 거를 이렇게 받치면서 박으면서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 원래 누군가가 옆에서 잡아주면 이렇게. 훨씬 쉽고. 그러네. 그래서 어깨에다 하진 않고 가지 캣타워를 바로 옆으로 끌어다 놓고 옆에다 살짝 걸쳐놓고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이게 내가 찾아본 후기에서는 얘를 완전체로 결합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딱 박아가지고 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있었어. 그래서 난 그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내 거를 보내보니까 그 구조가 안 돼. 그냥 하나씩 이거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날개를 또 받고 그 위에서 다시 등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천장을 바라본 상태로 이 무거운 거를 하나하나 연결해서 결합을 시키고 거기엔 전선으로 이미 연결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야. 그걸 제가 해냈죠. 여러 번 실패하고 잘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초보자가 이런 걸 할 때 짜증이 나는 이유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탁 잡고 박으면 드르륵 끝나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리 잡기도 힘들고 이걸 박으려고 해도 피릭 하고 안 잡히니까 진짜 날개를 꽂는데 이 나사 구멍과 날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거꾸로 잡아서 이렇게 하니까 날개에 피스가 2개씩 들어가는데 그게 6개를 박아야 되는데 그래서 짜증이 나가지고 막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막 쿵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떨어진 건 아니고 약간 떨어지고 막 진짜 정말 진짜 에라 못하겠다 하면서 막 던지고 싶은 순간이 오거든. 그렇지만 제가 안 부르고 혼자 고침에도 썼듯이 우린 초보자니까 그런 순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짜증이 나지만 어쩔 수 없다. 네가 못해서 그런 거다. 근데 그거가 과정이고 너가 그거에 재미를 느껴서 네가 직접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사람 불렀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이미 어두워졌어. 그리고 이제 낮에 시작했는데 어두워졌고 불이 없으니까 이걸 내가 막 그 후레쉬 같은 거 켜놓고 이렇게 막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위험해서 안 되겠다. 내일 낮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내가 성격이 급하니까 내일 낮에 해가지고 넣고 내려와서 내가 이거를 유선상으로 내가 상의한 목수 친구가 있었어. 그러니까 천장에도 그냥 박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천장에다가 어떤 안전한 지지대 구조물을 보강한 다음에 내 등을 달아야 되는데 기존 등을 떼고 나니까
이미 안전한 지지대가 있었던 거야. 그 등을 달 때. 기존 등을 달 때. 그래서 아 다행이다 저기다 하면 되겠는데 근데 그 등의 크기가 얘랑 그러니까 전에 거는 크고 내 거는 조그마니까 그 지지대에 요만큼이 남는 거야. 내 등을 붙여도. 그래서 내 친구는 저거까지 다 떼고 제가 달려있는 안전한 곳이면 너의 지지대를 거기에 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봐라. 내가 사진 찍어 보내봐라. 막 이러면서 막 둘이 통화를 하면서 했는데 아무리 해도 그거는 너무 어려운 과정인 것 같고 저걸 떼고 하는 거면 전문가 영역인 것 같고 나는 그냥 저기다가 그것도 이제 완전하게 이 둘의 짝이 아니니까 촥 맞아 떨어지진 않아. 그래도 그거는 어떻게 저렇게 하면 내 실력으로도 그걸 안전하게 할 수는 있겠어. 그래가지고 지금 뭔가 철물이 이렇게 있고 내 거가 이렇게 달려서 옆에 철물이 이만큼 드러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남은 벽지를 딱풀로 발라가지고 위에 붙였어. 근데 이게 울퉁불퉁한 철물이기 때문에 이게 촥 붙지가 않잖아. 이렇게 면이 딱 평평하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일단 그냥 대충 붙여놨어. 지금은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얘는 임시로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아 오늘은 못하겠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내일 해야지 라고 그 친구한테도 안전하게는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고맙다 하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오늘 밤 저걸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다시 생겼어.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했어요. 그때 됐어? 그랬더니 됐어. 그 날개가 미친 듯이 안 꽂아지더니만 내가 한참 쉬고 이제 안 해야겠네 내일 해야겠네 그래도 한 번 더 해볼까 하고 딱 일어나서 하니까 딱 된 거야. 너무 이상하게 쉽게. 전에는 진짜 한 30분 해도 안 됐는데 이번에는 한두 번 만에 된 거야. 그래서 이것도 너무 신기하다. 튼튼하게 되긴 된 거예요? 튼튼하게 됐어요. 튼튼하게 됐어요. 돌려봤어요. 지금 쓰고 있어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약간 자연 바람 같아. 그러니까 선풍기 바람은 이게 가까운 데서 약간 강하게 오는 바람이잖아요. 아무리 멀리 해도. 근데 얘는 위에서 살살 돌아가니까 진짜로 산에서 불어오는 이런 바람 같아. 밖에서 오는 자연 바람 같아. 시원하지? 그러니까는 나는 낮에는 문을 그냥 늘 열어놓고 바람 통하게 하고 있고 저녁 되면 닫는데 저녁 되면 이제 공기가 딱 멈춰 있으니까 덥고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걸 돌리면 정말 자연 문 열어놓은 것처럼 바람이 이렇게 스르르 부는 것처럼. 문 안 열어도. 선생님 다르실래요? 얘가 달라질까요? 네, 근데 있잖아요. 바닥에 천장에 우리 천장 좀 다른 것 같아. 우리 천장 너무 낮은 것 같아. 아, 그치. 나는 그림을 옮기다가 맞아, 쉴 수 있지. 쳐가지고. 아, 이미. 지금도 살짝 파였답니다. 그렇구나. 하여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내 집이니까 훨씬 더 쉬운 면도 있지. 그러네. 바닥이 작아서. 그니까 자기 집 아닌 사람은 그 등을 다시 고스란히 모셔놨다가 나중에 다시 또 낑낑거리면서 얘를 떼고 다시 이 등을 붙여놓고 가야 되잖아. 떼기는 할 수 있어. 그랬고요. 제가 그래서 등을 떼고 나서 그 등도 바로 고물상에 갖다 팔았어. 200원 주시더라. 쎄요? 그러니까 저 앞부분은 플라스틱인데 뒤쪽에 그 등을 고정하는 부분은 철이야. 근데 우리 동네에 고물상이 있다는 거 알아. 옛날에 오븐도 2,000원에 갖다 판 적 있거든. 당근하는 게 안 난다. 내가 당근에 알아봤는데 당근에도 오래된 오븐은 진짜로 비싸야 5,000원이고 내가 2,000원에 한 달 올려놨어 당근에. 근데 절대 아무도 안 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고물상 있는 걸 보고서 아 고물상에 그런 거 갖다 줘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그 들들들들 까는 그 택배분들이 쓰시는 카트 있잖아. 그걸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빌려가지고 거기다 오븐을 싣고 하여튼 우리 집에서 한 10분은 걸어가야 돼. 거길래 이렇게 들들들들 끌고 가서 가니까 그 고물상의 사장님이 딱 바로 오시더니 이걸 대가지고 2,000원이나 줘가지고 너무 기뻤죠. 그래서 내가 그 등도 가는 길에 이렇게 고물상 안 아파 가는 길에 이렇게 얘를 들고 안고 가서 사장님한테 이거 팔러 왔다 그랬더니 아 이거 폐기물이다 이 플라스틱 부분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럼 플라스틱은 제가 재활용에 따로 버리고 이 철만 해주세요 이랬다. 그랬더니 아 이러시길래 저 방금 이거 떼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되는 거예요? 방금 떼셨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받아줬어. 그랬는데 가격은 고물가. 겨울에 재고 1kg에 200원이거든? 잘 쳐줬는데 나를? 그게 대전의 시장 가격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팔았고요. 지금 아주 실링팬은 우리 집에서 역할을 잘하고 있죠. 근데 이제 캣타워에 가지가 올라가면 실링팬하고 둘이 거의 눈이 마주치는 높이야. 그래서 나는 얘가 돌면 가지가 너무 무서워하면 어떡하지? 엄청 걱정을 했다? 그리고 가지가 요새
캣타워에 잘 안 오고 항상 작은 방에만 있어. 혹시 저것 때문에 그런가 싶었는데 저거 달기 전부터 그러긴 했어. 그래서 한번 가지가 캣타워 왔을 때 얘를 조심히 돌려봤다. 그래서 또 얘가 너무 돌아가면 놀랄까봐 내가 한번 손으로 돌리면서 가지야 이제 이거 돌릴 거야? 잠깐만 봐봐 이러면서 이렇게 말 걸고 얘를 돌렸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무 관심도 주지 않는다. 다행이네. 다행이지. 그래가지고 재밌었어요. 실링팬 잘 쓰고 있고요. 정말 해내긴 한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고요. 선생님 세탁기 청소했니? 내가 준 왁스로? 네. 오. 아이고, 나 지금 빨래 돌려야 돼. 잘리겠다. 나 빨래 좀 돌리고 올게. 아, 선생님이 빨래를 넣는 동안 또 그 옆에 가가지고 쫑알쫑알 떠들어야지.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오늘의 주제 여름 빨래 얼마나 자주 하면 좋을 것인가 이것이 고민이란 말이에요. 생각했더니 빨래가 쫙쫙 짜지는 것 같아. 뭔가 영향을 느낄 정도인가요? 나 또 따라갈 거야. 뭔가 이물질이 빠졌나?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먼지 같은 거 끼는 것도 있어? 빼는데? 우리 세탁기엔 있는데. 아, 그것도 뺐어요. 바닥 이거 싫어. 그리고 아주 쾌적한 빨래를 하고 있나요? 내가 궁금한 게 있어. 내가 이번에 와면 이걸 물어보면서 같이 대화하고 싶었단 말이죠. 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름철 빨래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하고,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에요? 나는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많이 흘리진 않는데 저 근데 옷 갈아입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집에만 계속 있으니까. 나 진짜 나갈 일도 수영장 갈 때도 그냥 잠옷바람으로 가. 아무도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쵸? 응. 그리고 수영장 갔다 오면 수영복만 빨면 되니까요. 속옷 갈아입고. 그래서 근데 수건을 좀 많이 빠는데 강아지 때문에. 강아지랑 수건이랑 무슨 상관이야? 강아지 이제 발 닦고 맨날 발 닦으니까 그게 떼꾸정물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나는 땀을 많이 흘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를 만나러 오늘 2시간 외출을 했어. 그러고 나면 이 옷이 땀에 흠뻑 젖진 않지만 약 20% 젖는단 말이야. 그러면 빨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번 입고 벗어야 되나? 그런 거는 약간 햇볕에 좀 살균 소독하면 되지 않나? 그냥 그 상태에서 좀 걸어놓고. 나도 어제 강의 갔다 오고 나서 오랜만에 입은 바지 슬랙스를 그니까 빨기도 애매하잖아. 그니까. 슬랙스는.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또 가만히 차 타고 갔다 온 거여가지고 그니까. 강의실만 있다 그니까. 온 거여가지고 그냥 여기 햇볕에다가 좀 말려가지고 말려서 약간 바싹 소독한 다음에 더 넣어놨는데 그런 방법이 있네.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한번 나갔다 와서 2-3시간 입은 옷을 빨면 좀 여름에는 빨래 되게 자주 해야 되는데 그거가 맞아. 뭐 싫기도 하지만 꼭 그래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답니다. 물도 아깝다. 물도 아깝고. 그래서 속옷이야 그냥 샤워하면서 난 손빨래도 많이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데 여름에는 약간 이 티셔츠를 한 번 입고 빨아야 되면은 너무 아까워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까워서 옷걸이에 걸어놨다가 다시 한 번 더 입고 빨고 막 이렇거든? 옷걸이에 걸지 말고 햇볕에 두면 좋겠네요. 살균 소독하면 좋겠네. 만들 수 있잖아. 구연산이랑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칙칙 뿌려놓는 거?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부분 있잖아. 그래. 웃도리는 겨드랑이나 이런데 등 이런데 땀이 묻으니까 그래서 너무 궁금했다. 그래? 사람들은 옷을 몇 번 입고 빨까? 하지만 지금 대상이 잘못됐다. 이 사람은 나갈 일이 없는 사람. 나갈 일이 없는 사람이다. 땀 흘리는. 그래가지고 나는 안 아파 갈 때는 항상 내가 입는 옷이 있다. 약간 유니폼이 있어. 그런 거 하나 있어줘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유니폼은 약간 요가복처럼 치렁치렁한 긴 바지와 반팔 티셔츠인데 그 반팔 티셔츠 중에 그 노브라 티셔츠라고 안에 패드 같은 게 달려있는 옷이야. 근데 그거 찝찝하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브라를 하고 가기는 싫고 브라를 안 하고 다니는데 약간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눕혀놓고 여기저기를 만지는 사람인데 그냥 그 사람이 불편해할 것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 노브라 티가 2개 있어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그거는 번갈아 가면서 빨아서 입고
바지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필요할 때 빨아서 입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안 아파 갈 때 유니폼이에요. 한의원 갈 때도 유니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리를 걷어서 침을 맞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잘 올라오는 옷이 있고. 근데 되게 성실하다. 아니 갈아입으러 주지 않나? 한의원은 주는데 귀찮으니까. 나는 집 근처 사는데 굳이 또 그걸 가서 갈아입고 이러기 싫잖아. 그래서 그때 난 그런 고민했지. 한의원에서 내가 맨날 같은 옷 입고 가면 이 사람 맨날 같은 옷 입고 온다고 나를 좀 이렇게 생각할까? 근데 절대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생각도 없겠지. 기억도 못하겠지. 그런데 역시 안아파 선생님은 나는 마음이 편해서 아무런 그런 걱정이나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냥 언제나 그러고 간다. 선생님 최고지. 안아파 선생님 최고죠. 그러니까 내가 뒤늦게 온누리 상품권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10% 할인되는 데잖아. 그리고 지하상가 다 되잖아. 나도 그거 완전 사, 완전. 그래서 몰라. 지류로 사? 응. 종이 상품권도 있어? 응. 그렇구나. 몰랐는데 나는 지류로 하면 거슬러줘요, 현금으로. 오, 역시 80%인가? 좋다. 너무 좋지 않아? 그러면 아니 사실 좋지. 카드로 돼 있는 거는 시장에서 쓸 수가 없잖아. 좀 미안하자. 그러니까 하여튼 번거롭잖아.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냥. 아나포가 지하상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상품권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것의 시작은 내 친구가 무슨 카드 충전식 온누리 상품권 회원 가입 유치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있었어. 이거 어플을 깔면 5,000원을 드립니다. 막 이런 걸 하고 있어서 제가 그걸 해줬어요. 선생님도 할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나서 이렇게 막 가맹점을 찾아보니까 중앙로 지하상가 다 되는 거야. 그래, 그 성심당도 돼. 성심당도 되더라? 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저걸로 안아파 결제를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아파 선생님한테 근데 그 이제 카드 결제니까 미안해 하여튼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선생님 온누리 상품권도 받으시냐 카드 결제로 해야 되긴 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냥 선결제 한 10회기 정도를 미리 해버리면 좋겠다 내가 그랬다? 그랬더니 카드 되는데 카드 결제로 하면 10회기 선결제씩 1회 추가 혜택 제공을 드릴 수는 없다. 현금처럼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제 카드 결제랑 현금이랑 좀 다를 수 있잖아. 주는 서비스가. 그래서 근데 나는 10회 선결제 하면 추가 1회 되는 거를 몰랐거든. 그렇게 하면 사실 그게 10%야. 그럼 난 똑같은 거지 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똑같으니 그냥 현금 결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그 사실도 새롭게 알게 돼서 좋았다. 지류 그 현금처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러게. 상인이 자기 은행에 갖다 넣는 거야. 그러니까 지류는 완전 현금이겠다. 내 지류로 사세요. 지류 어디서 사? 지류 그 은행 뭐 그 뭐지? 새마을금고나 그 온누리 상품권 가맹 판매처를 찾아봐요. 은행에서 사. 하여튼 은행에서 사. 네, 저도 그거 많이 사고. 좋다. 네. 그럼 시장에서 현금처럼 쓰면 되잖아. 그냥 현금이야. 그치 현금이지. 그걸 현금인데 10%가 그래. 추가돼. 나 그거 살래요. 그래서 좀 많이 쓴다 싶으면은 명절이나 이럴 때는 정말 돈 많이 바꿔놓고 쓰면 좋잖아요. 그러게 좋네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카드 결제가 아니고 지류면은 할머니들도 그냥 그건 현금이라고 생각하시겠네. 똑같아. 그러게. 그냥 현금 받은 것처럼 똑같이 은행에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아무도 나도 처음에 미안해서 이거 되냐고 된다고 이거 무조건이라고. 그 뒤에 써 있을 건데 몇 % 이상 쓰고 나머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네요. 현금으로 돌려주는 거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돌려주는 거 보면은 현금이가 돌려주는. 아니 그리고 오늘 내 친구가 옛날에 우리 동네 살 때 나 완주 살 때도 그런 게 다 있잖아. 그래서 가게한테도 불리한 게 하나도 없어. 진짜 없어. 그래가지고 카드는 카드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불리할 수 있는데 지류는 정말로 상관없겠다. 나도 해야지. 시장 가서 사야지. 그게 퍼센트가 10% 할 때가 있고 5% 할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10%였는데? 지금 10%야? 응. 좋아. 그렇게 하겠어요. 응? 여름의 생활 팁이 오늘의 주제였는데 너무 빨리 끝나버렸다. 그래? 여름 생활 팁? 그러니까 여름의 생활 팁처럼 여름 빨래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고민을 했고 세탁조 청소하라고 한 거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근데 빨래 되게 자주 하죠? 저요? 네, 완전 자주. 왜냐면 나 빨래 저기 통이 작아. 1kg짜리야. 내 건 몇 킬로짜리지? 하지만 그렇게 작진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빨래 자주 할 수 있지. 난 빨래 자주 안 하는 것 같아. 그래, 옷도 별로 없잖아요. 저요? 응. 옷도 없습니다. 응. 이제 한창 입었을 때가 난 지난 것 같아 이제. 뭘 입었을 때? 그러니까 옷을 한창 열심히 입었을 시절이 있잖아. 응. 그 옷이 나를 이렇게 대변해주는 그런 시절이 있잖아. 네. 이제는 아무도 내 옷차림에 신경 못 쓰고 내가 그런 데 갈 이제 일이 없다. 다 모든 미팅이 다 집에서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집에 와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갈 일이 안 생기는 진짜. 그렇죠. 옷차림이 나를 대변해주는 시기는 나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생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난 한정이야. 그러려니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꿀팁 그런 거 아니야? 저기 신기패 그려놓는 거 아니야? 바퀴? 이번에가 아, 신기패. 나는 길에 고양이를 밥 주는 친구가 항상 거기에 개미 끓는다고 밥그릇 주위로 이렇게 동그랗게 한번 그어주면은 못 들어온다 막 이런 얘기 했던 것만 들었다. 신기패. 내가 그 세탁기 돌려놓고 바로 안 꺼내서 못 널지 못하면 얘가 그 안에서 또 막 쉬잖아. 그럴 때 다시 한번 빨아야 되는데 그때 뭐 넣으면 좋다 이런 얘기 봤는데 나는 좀 빨래가 좀 어지간하다 싶으면은 한번 불리는데 그때 티트리 오일 좀 뿌려요. 아, 그래서 한번 휘젓고 한 반나절 놔두고 빨면은 딱딱해. 그렇기도 하겠다. 그리고 살균이 되네. 여름에 볕이 찡찡거리지 않고 널어도 막 장마철에 빨래 잘 안 마르고 막 이럴 때는 뭐 이렇게 그냥 모르겠네. 그때 뭔가를 뿌리면서 말리라고 그랬나? 자세히 모르겠다. 그 팁이 뭔지. 지금 하나도 정답은 없고 의문만 가득한 여름철 생활 고민이야. 이건 팁이 아니고 여름철 생활 고민. 여름철 생활 고민. 그러게. 우리 집 지금 여기 2층이잖아요. 주택. 너무 더운 거야. 근데 이제 아파트 엄마 집에 가면은 너무 시원한 거야. 또 이렇게 달라도 되나? 주택은 너무 심하다. 열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는다. 지금 우리 집 온도 몇 도일까? 17도야 실내 온도. 너무 높지. 우리 강아지가 불쌍하다. 근데 맛있지 않아요? 맛있네요. 블루베리 네가 주문한 거야? 아니면 아는 분이 영국에서 농장하시는데 진짜 그 두 분 약간 생태 운동가 같은 분들이셔. 네. 화장실도 없으니까 그 집에 갔더니 정말 그냥 산 중턱에 그 농막 같은 거 있고 내가 갔을 때는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 했더니 이제 구덩이에서 해결하고 오라고 하시면 그런 수준의 약간 독특한 분들이 벌레를 나무젓가락으로 잡아가며 키우는 건데 그러니까 귀한 거네. 맛있어. 비싼데 정말 맛있어. 그치. 비싸게 받아야지. 차라리 나는 비싸도 맛있는 게 좋다. 그쵸. 그래, 여름 과일을 뭘 먹어야 될지 아직 마음을 두지 못해. 내가 주로 사과만 먹는데 이제 여름엔 사과를 먹을 수가 없잖아. 근데 저기 조치원에 복숭아 축제 갈까? 너무 좋다. 나 딱딱한 복숭아 먹는데 바다 먹는데 나도 딱딱한 음식 좋아해요. 네네. 그게 8월 4일인가 하여튼 그 날짜가 아직 안 나오긴 했는데 가본 적 있어요? 안 가봤지. 가봅시다. 싶지. 가봅시다. 조치원 가면 재밌겠다. 복숭아 축제를 하는데 얼마나 좋을까 또? 그 더운 날씨. 이번 논산 축제 못 가는 게 좀 청춘 아니야? 논산 딸기 축제요? 좀 비쌌던 것 같긴 한데. 하긴 나 완주 살 때 삼내도 딸기 주산지여가지고 딸기 축제 하는데 가진 않았고 대신에 거긴 시골이니까 진짜 철에는 딸기가 엄청 싸고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그냥 하나로마트 로컬 가도? 매장만 가도 좋지. 도시 오니까 그거가 별로더라. 여기 하나로마트가 진짜 없다니? 그러니까 나는 우리 동네에선 하나로마트 가서 장 보긴 하는데 그래봤자 도시의 하나로마트지. 도시의 마트지. 시골의 하나로마트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여름에는 그 하나로마트 완주 살 때 하나로마트 가면은 진짜 숲에 온 것 같아.
그 초록색 채소들이 진짜 가득 차 있거든. 그래서 너무 좋은데 종류별로도 있고 신선하고 여름의 맛이 그립네요. 먹어야 되고 복숭아, 앵두 이런 거 먹어야 됩니다. 지금은 뭐죠? 지금은 뭐 먹을 때죠? 블루베리요. 블루베리 먹고 계신 거랑 참외? 난 참외도 별로 안 좋아해. 미안하지만 나도 참외를 별로 안 좋아해서 지금 먹을 과일이 없는 거야. 우리 집에 참외 잔뜩 있는데 아빠가 참외 너무 좋아해서 나는 포도도 별로 안 좋아해. 나도 포도도 안 좋아해 별로. 귀찮아. 응, 괜찮아. 차라리 청포도면 먹을 만한데 그냥 바로 먹어버리면 되는 거. 그리고 이 송이가 너무 귀찮다. 그렇죠. 빨리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나는 사과를 좋아하는 걸 보니 그런 식감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당근을 먹기로 했어요. 당근이 되게 달거든요 요즘. 나도 당근 샀어. 철이 이래서 그런 건지 당근이 진짜 과일처럼 달더라. 맞아. 어저께 그 아파트에 요일마다 장이 서는데 화요일이 장이 서는 날이야. 근데 보통 한 8시쯤 서시나 봐. 근데 내가 어저께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야 돼서 혹시 몰라서 7시 좀 넘어선가 하여튼 되게 이른 시간에 바구니 소쿠리 들고 가가지고 어슬렁 거렸더니 채소전만 지금 막 펼쳐서 몇 개 있고 과일전은 이제 도착하셨어. 그래야 채소전에 가서 당근 내가 소쿠리 들고 왔으니까 여기다 붓고 가지도 있어야 해서 가지도 사고 이렇게 가다가 그 트럭은 과일 아저씨래. 그럼 기다렸다가 과일 사야지 해서 앉아있었다. 나 지금 뭐 사러 왔니? 해서 방울토마토 했더니 방울토마토 한 박스에 2만원이래. 그래서 내가 한 박스 다 안 사고 5천원치만 살 건데 했더니 알았어요 이러더니만 내리기 전에 그냥 나만 그 방울토마토 박스 꺼내가지고 주셔가지고 게시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근데 그런 거 알아요? 옛날 우리 집도 가게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게시로 안경 쓴 여자 손님 재수 없어서 안 받는다 이런 말을 우리한테 막 했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런 차별과 혐오 발언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 걸 미신처럼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때는 나도 그렇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시 같은 걸 탈 때 이 사람이 나를 재수없어 할까봐 게시 손님일 때 괜히 아침에 일찍 가서 뭘 사러 가면 괜히 난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거야. 아니 내가 내 돈을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그런 식의 문화에서 계속 자란 사람은 나를 부정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내가 안경 쓴 여자인데 아빠가 안경 쓴 여자를 첫 손님으로 받으면 재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나를 부정하면서 다른 가게에 가서 내가 첫 손님이면 저 사람한테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란 거지. 아빠 미쳤어? 아니 근데 그냥 옛날 사람은 많이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그나마 뭐라고 할까 좀 신식을 지향하는 아빠긴 했어. 그러니까 우리 언니 대학 보내고 우리들 다 막 서울로 보내고 막 공부시키고 우리 때는 그 정도로 엄청 여자들을 막 무시하는 시절은 아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 여전히 시골이니까 그런데 별로 없거든. 그런데 우리는 딸들 다 대학 가고 서울로 취직 가고 그리고 아빠가 너 외국 가서 살고 싶으면 외국 가서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 했어. 근데 나는 그래서 내가 워킹홀리데이 갔을 때 애들이 집에서 반대 안 했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여서 난 너무 깜짝 놀랐지. 집에서 왜 반대를 집에서 반대를 하고 말고가 왜 중요하냐. 집에서 주는 돈으로 가는 거면 또 모를까. 다 자기 돈 벌어서 온 건데 내가 내 돈 내고 하는 건데도 아빠가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야?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못하는 애들이 그 시대에도 많았어. 나보다 어린 애들인데도.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아니 아빠가 차비라도 못 줄 망정 아빠는 당연히 보내주지. 아니 위험하다 혹은 외국 가서 얘가 나쁜 물 들어서 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걸? 이런 식으로. 자식이 물건도 아니고. 자식이 물건도 아니고 그것이 걱정하는 사랑의 마음의 다른 표현이겠지. 그래서 난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막 어렸을 때 커서 그걸 하면서도 순간 근데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첫 손님한테 어쨌든 물건을 팔면 좋은 일이잖아. 돈을 버는 일이니까.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기분 좋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순간 내가 첫 손님이어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 내가 어저께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이 경험하고 변화하고 이러는 거구나. 좀 재밌는 생각이 들었지. 요즘에 때가 어딘데 그런 거
그런 사람 거의 없을 텐데 뭐 아주 시골로 가면 뭐 아직도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딸들 엄청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겠지. 그런데 그 앞에다 대놓고도 그런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이게 분리가 되는 거지. 이게 내 자식하고 밖에서 만나는 안경 쓴 여자들하고는 다른 거야. 약간 그런 건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 대중탕에 누가 화장실 누가 수영해요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렇죠. 다 뭔가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이제 합당한 이유가 아닐 수도 있지. 수영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러니까 왜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하면 정확한 논리나 이유를 못 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버럭 화냈겠지. 그냥 화만 내고 지금 너따 대고 지금 버르장머리 없이 이러냐 나한테 말했겠지. 내가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궁금해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나한테 대드네? 이런 마음으로 들었겠지. 근데 어쨌든 우린 궁금하니까 이유를 찾아보긴 하겠다. 근데 정말 인터넷도 안 나온다. 알려주시라. 연락 좀 주시라. 그 요파씨에 보내야겠다. 요파씨라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팟캐스트인데 그냥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라고 지금은 라디오 시대를 약간 패러디한 제목이고 10년 됐어 벌써. 그래가지고 그냥 청취자가 사연을 보내는 거야. 얘네는 말로는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좋게 될 일이 생긴다. 좋댔단 얘긴데 그래가지고 되게 그냥 사람 사는 사연들을 보내면 그 진행자들이 뭐 같이 웃어도 주고 얘를 놀리기도 하고 너 되게 이상한 애다 이런 놀리기도 하고 그냥 그 주변 같이 욕해주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그 진행하는 사람들이 잘해 좋아. 지금은 안승준이라고 보드카레인에서 싱어하던 사람이 거의 오랫동안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후임자가 와서 하는데 그래도 뭐 재미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온천에서 수영하다가 혼난 얘기를 만약에 이제 내가 그걸 사연을 써서 수영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그 얘기하면은 그 다음 주에 이 수많은 청취자들이 그거에 대한 의견을 후기로 막 보내줘. 거기 워낙 청취자가 많으니까. 그럼 거기서라면 목욕탕에서 왜 수영을 하면 안 되는지 의견을 줄 수도 있겠다. 그래. 어디부터 시작된 건가? 무엇 때문에? 좋네. 뭐 때문에 그랬을까? 첫 시작.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제 정리해도 될 것 같네요. 여름철 생활 고민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제가 좀 찾을까봐요. 왜냐면 내가 3주에 한 번씩 SBS 인터넷 플랫폼에다가 1인 가구 생활팁에 관련한 짧은 글 연재를 해요. 거기서 내가 뭐 에어컨 청소하는 뭐 수리하는 나는 주로 안 부르고 혼자 고침의 저자의 정체성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1인 가구를 위한 글이어서 어떤 분은 식재료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꼭지의 이름은 살까 말까야. 그러니까 살까 말까 이런 생활에 좋은 아이템들 막 추천하는 꼭지로 기획은 했는데 그래서 저는 언제나 사지 말자주의인데 난 안 어울리는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 너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서 쓰면 된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혼자 사는 사람한테 좋은 식재료 추천 생활에 필요한 어떤 좋은 아이템 추천 막 이런 거 하고 나도 가끔 할 때도 있고 나는 주로 수리하거나 생활 팁 같은 거를 주로 쓰거든. 내가 오늘 이렇게 여름철 빨래에 관한 생활 팁을 얘기를 나누고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원고를 쓰면 정말 원소스 멀티 유즈 이런 식으로 좀 쉽게 가보려고 했는데 전혀 나의 예상은 어긋났고요. 하지만 할 수 있다. 아무 팁도 없지만 이런 거를 떠올렸다는 것이 중요하다. 재미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그만 해볼까요? 지금 많이 했고요. 도리가 나를 만났을 때 엄청 왕왕 짖었는데 녹음기를 켠 뒤로는 한 번도 찍소리도 내지 않았지. 도리야 인사 한번 해주면 안 돼? 아유 그렇다면 억지로 하는 건 사실 언제나 되지 않는다.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